어디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여러분들 교재 40페이지 얼른 잠시 한번 펴보셔. 40페이지. 40페이지. 안 나오냐. 거기 보시면 그 41페이지 보시면 그 특별 효력 요건 나오거든. 대리행위가 법률행위가 성립되려거든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봤더니 특별 효력 요건에 거기 보면 41쪽의 맨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밑줄 그으셔봐. 대리권의 존재 이렇게. 그냥 41쪽의 맨 위에다가 특별 효력 요건 중에 뭐라고 메모하신다? 그것만 밑줄 그으셔봐. 이제 지금은 오늘은 어디 하려고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토지를 갑이 요 토지를 하나 갖고 있을 때 자, 누구에게 팔 것인가, 얼마에 팔 것인가를 갑이 직접 의사를 정해서 표시해서 거래를 했던 것을 배웠던 것이야. 근데 지금은 본인이 이 갑이 그것을 직접 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그것을 맡기자는 거예요, 위임. 그래서 누군가에게 네가 내 토지를 팔아달라 부탁을 해. 그런 경우 갑의 부탁을 받고 갑의 이름으로 을과 거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비리 행위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울 게 여러분들 책은 어디로 가냐면 대리 행위를 가는 거예요. 자, 가봅시다. 102쪽으로 가면 법률 행위의 대리 나오죠. 대리.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대리를 들어보셨을 거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세한 건 다음에 보시고 103페이지를 한번 보셔. 103페이지 봤더니 대리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등장하는 사람.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 같이 본인, 상대방, 대리인. 그래서 등장인물 이렇게 나와요. 본인이 이제 지금 갑이 토지를 팔려고 그래. 지금 갑이 토지를 팔려고 그럴 때 상대방을 직접 거래해야 되는데 대리인에게 그걸 부탁을 해. 그래서 본인, 대리인, 이 사람 대리인이 그러면 상대방과 본인의 이름으로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본인의 이름으로 거래를 했을 때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지금 그걸 배우는 것이야. 그러니까 민법 총칙은 유효냐 무효냐 이것만 배워. 유효냐 무효냐. 그래서 대리에서는 등장인물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나와 이렇게. 그 중에 대리인이 들어가는 거지. 우리는 매매를 배우니까. 그러면 갑의 토지를 매매할 때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 아니야. 근데 대리인이 가운데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둘 중에 한 사람을 대신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등장인물이 몇 사람이야? 복잡해지잖아. 본인, 대리인, 상대방 이렇게. 그러면 이 매매를 할 때 본인이 의사를 정해서 표시했는데 그럼 의사를 정할 때 우리는 뭘 배우냐면 의사를 정할 때 제정신이어야 돼요. 술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의사를 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읽어봤다니 의사 능력. 이렇게 본인이 의사를 정할 때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 또 두 번째는 그 법률행위에 대해서 의사를 정해서 표시해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니까. 이것을 다 같이 행위 능력. 그래서 이 의사를 정할 때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근데 오늘은 갑이 이 토지를 병에게 팔아야 되겠는데 직접 자기가 병을 만나지 않고 을을 내세워 을아 네가 가서 내 이름으로 거래 좀 해다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행위를 다 같이 수권행위라고 그래. 그냥 수권행위는 그냥 읽을 필요 없어. 대리권을 준다, 수여한다. 그것을 수권행위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대리권을 주어 수권행위. 그러면 이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상대방과
우리는 대리 행위를 배우지만 그 대리인과 유언이나 혼인을 배우는 게 아니라 매매 계약을 배우거든, 이렇게. 그럼 대리인이 상대방과 직접 매매를 해. 이때 매매할 때 책임지는 사람이 나에게 묻지 말고 본인에게 물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대리행위라고 그래. 그러니까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계약서를 쓸 때는 여기다 지금 매도인이 대리인이 아니지. 그러니까 매도인이 본인인 갑이라고 쓴다, 이게 이렇게. 그 매수인은 당연히 병이 되겠지, 이렇게.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병이 돼, 이렇게. 그러면 이 대리인이 상대방과 본인의 이름으로 매매하면 그 대리행위라고 하는데, 그것의 유효냐 무효냐를 지금 배운다는 거예요. 유효냐 무효냐. 그러면 그러려거든 일단 대리권이 있어야 돼. 그럼 대리권이 있으면 유효. 대리권이 없으면 무엇이 되고 무효. 그거 배운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이제 한 장 넘겨서 104페이지에 이와 같이, 자, 대리인이, 이 대리행위는 본인 이름으로 하는 거거든. 본인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유효냐 무효냐를 결정하려거든 적어도 유권 대리가 돼야 된다, 대리권이. 그러면 대리권이 있어야 될 텐데 104쪽에 대리권의 발생 원인에는 우리는 이미 권리의 발생 원인에는 의사표시 있냐 없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의사표시 없으면 법정, 의사표시 있으면 이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표시를 통해서 대리권 주었다면 이 사람은 임의 대리인. 법으로 정해진 대리인은 무슨 대리인? 그래, 그러니까 대리인도 법정 대리도 있고 임의 대리도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법정은 안 물어봐. 그냥 임의 대리.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주어서 대리인이 되는 경우를 임대라고 한다 하면 돼. 다시 한번 임의 대리인. 그 사람은 약해서 다 같이 임대. 이렇게 하면 돼.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양가로 2번에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같이 수권행위.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을 수권행위라고 그래. 대리권을 주는 행위. 그럼 이 대리권을 주는 행위가 계약이냐 아니냐 단독행위냐에 대하여 계약이냐 단독행위냐에 대하여 학자들의 견해가 대립이 되기 때문에 이 수권행위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계약이냐 단독행위냐를 물어보는 시험은 없어. 그냥 계약이냐 단독행위냐 물어보지 말고 우리 시험에서는 계약이든 단독행위든 의사표시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의사표시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의사표시 할 때는 문서로 써야 돼? 구두로 해도 돼? 그래서 구두로 해도 되는 행위를 다 이제 불요식행위. 문서로 써야 하는 경우를 요식행위. 안 써도 돼. 그냥 그런 건 다 알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법률행위는 요식행위라고 하는 건 한 개도 없어. 이게 수권행위가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법률행위이다 보니 요겠어 불이겠어. 눈치가. 다 구두로 해도 된다 그 말이야. 불요식행위다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계약이냐 단독행위냐는 안 물어봐. 동의해? 그 다음에 그 정도만 알면 돼. 수권행위의 법적 성질은.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대리권의 범위에서 지금 여기 봐. 대리행위를 했을 때 여기 봐. 대리행위를 했을 때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거래했을 때 그것이 유효가 되려거든. 무슨 대리? 대리권이 있어야지. 그럼 거기에 이제 3번에 대리권이야 대리권의 범위야. 그러니까 대리권은 있는데 그 범위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지금 대리권이 있는데 범위. 그러니까 토지를 팔아달라 그러면 대리권은 토지를 파는 거지. 그러면 토지를 팔기만 하냐? 아니면 상대방이 매매대금을 주면 그것도 받아올 수 있느냐? 그런 얘기야. 토지를 팔아달라고 했다면 토지만 팔고 돈 주면 네가 갖다 줘 해야 돼. 받아와야 돼. 그런 걸 대리권의 범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법정 대리권의 범위는 법정은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고 했지? 그냥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정해지고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거기다 메모해. 임의 대리권의 범위. 자, 임의 대리권의 범위.
하나만 써, 거기다가. 그 양가로 2번에 임의대리권의 범위, 여기다 1번. 권한이 정해진 경우. 대리 권한이 정해진 경우야. 권한이 정해진 경우. 그 다음 2번. 권한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권한이 정한 경우와 정해지지 않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 근데 우리의 관심은 그냥 지금 갑이 지금 토지를 갖고 있는데 지금 요 갑의 토지를 을에게 매각해달라 대리권 주었느냐, 임대해달라 대리권 주었느냐 해서 토지를 대리인에게 대리권 줄 때 수권행위에서 토지를 팔아달라, 매각해서 이전해달라, 매도해달라고 대리권 주었다면 권한이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정해졌지. 근데 갑이 을에게 대리권 주기는 주었는데 토지를 매도해달라고 대리권 주었는지 임대해달라고 대리권 주었는지 권한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두 가지가 있다 그 말이야. 그럼 권한이 정해졌으면 시킨 일만 하면 되지. 그럼 권한이 안 정해졌으면 갑이 을에게 토지에 대해서 대리권 주기는 주었는데 매각해달라고 대리권 주었는지 임대해달라고 대리권 주었는지 권한이 정해지지 않았어. 그러면 이 대리인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가 지금 그거 배우려고 그래. 그래서 먼저 대리권의 범위가 우리 시험은 권한이 정해진 경우가 나오겠어,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나오겠어? 정해지지? 이게 시험 나오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청개구리여, 이상하게. 그래서 권한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쓸 거 없어. 우리 법조문에 있기 때문에 법조문만 보면 돼. 그래서 먼저 그거 봐봐요, 오른쪽에. 105쪽 봤더니 118조가 뭐라고 되냐면 다리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여기다 밑줄 그으셔. 권한을 정하지 않았다 그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여기 봐, 우리는 토지 소유자 갑이 지금 요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이 토지. 그럼 소유자 갑은 자기가 갖고 있는 토지를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다리 사용, 또 뒤에는 수익, 또 그것이 안 돌아가면 혀가 안 돌아가면 딱 외워요. 다리 소유자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시작. 그러니까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모두 할 수 있고 수익할 수도 있고 이것을 처분할 수도 있지. 그래서 갑이 을에게 대리권 줄 때 이거 하라고 했는지 권한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대리인 요 사람이 그걸 병에게 처분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면 사용, 수익하는 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을 합해서 이것을 관리행위라고 불러. 사용하고 수익하는 행위를 무슨 행위? 그래. 그러면 관리행위인데 여러분들이 토지를 자동차를 하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맨 사용만 해. 기름도 넣어. 기름 넣는 짓을 뭐라고 그랬어? 사용하는 걸 관리행위라고 그랬고. 그러지, 이제 그렇게 해봐야지. 보존행위.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 수선하는 것을 보존행위라고 그래. 그러니까 소유자는 자기가 소유하는 물건에 대해서 외운다. 보관처 있다. 시작. 이제 여러분들은 이게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 이렇게 외워놓으면 이게 공동 소유에서 또 써먹어, 이렇게.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그러면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짓은 안 된다는 거예요. 처분행위는 설정 양도는 안 돼. 설정 양도는 안 되고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을 자기가 사용할 수도 있고 남에게 빌려주고 돈을 받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사용, 수익하는 행위를 이것이 수익을 얻는 행위를 임대라고 그래. 다 같이 임대차. 임대차는 처분행위다, 관리행위다. 이제 앞으로 관리행위다고 기억해.
빌려주고 수익을 얻잖아. 이걸 관리행위라고 한다니까. 그러면 토지를 수선하는 행위는 보존행위 이제 다시 한번 수선, 등기, 그 미등 토지에 등기가 안 됐다면 등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보존행위라고 하잖아. 현상 유지를 보존행위라고 그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쉬운 거니까 이걸 그냥 너무 어렵다고 생각 말고 여기서부터 그냥 어려운데 쉽네 하지 말고 본인이 토지를 우리는 토지만 갖고 공부해. 건물은 부동산 취급을 안 해. 민법에서는. 건축물은. 그래서 갑의 토지 소유권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느냐. 오로지 그것이 관심이라고. 그래서 병에게 넘어가는데 대리인을 통해서 넘어가느냐. 지금 그거 배워. 근데 갑이 을에게 대리권 주기는 주었어. 대리권 주기는 주었는데 주권행위에서 권한을 정한 경우도 있고 정하지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하지 않았으면 보관만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관만 하라. 처분은 일치 안 돼. 그러니까 조문 한번 읽어보고 가자고. 자, 118조.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 할 수 있는 1호가 무슨 행위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존행위에다 밑줄 오른쪽에다 이렇게 하면 돼. 수선, 침해, 제거 이렇게 쓰면 돼. 수선, 침해, 제거. 보존행위가 무슨 행위? 보존행위가 수선하거나 대리권의 범위가 수선하거나 또는 보존행위가 무슨 행위? 수선하거나 또는 침해, 제거.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소유권에 대해서 누군가 침해하고 있다면 침해 제거하는 거구나. 그럼 침해 제거 청구권이 물청이고 물권적 청구권이고 이렇게 자꾸 연결이 돼야 돼. 그래서 그 토지를 누군가 침해하고 있으면 나가라 이렇게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리인이 나가는 거요.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는 거예요. 지가 가서 나가라 그런 거 아니다. 나가라고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는 거예요. 본인을 대리해서. 그런 걸 하는 거지. 지가 가서 나가라. 그것이 법률행위 아니잖아. 지금 다시 해. 이 을이 임대하는 거요. 다른 사람과 임대하는 거요. 그거 하는 거지. 지가 가서 다른 사람과 침해 제거를 하도록 계약을 한 거예요. 지가 가서 나가시오 외치는 게 그런 거 한다 하는 게 아니야. 대리 행위를 배운다니까 지금.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할 수는 한번 읽어봐. 2호. 대리의 목적인 시작.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게 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 또는 이용 또는 계량행위를 합해서 관리행위다 그런 거예요. 이용 또는 계량행위를 합해서 무슨 행위? 관리행위. 자, 나 봐. 그러면 대리권을 주기는 주었는데 대리권의 권한을 안 정한 경우에는 보존행위, 이용행위, 계량행위는 있어 없어? 자, 이제 외운다. 보이게는 있다. 그럼 이제 보이게는 있다 해서 줄다가 옥상 가서 야 보이게는 있다가 뭔 얘기냐? 그러면 옥상에 올라가서 담배 필 때 보이게는 있다가 뭔 얘기냐 물어보는 순간 그건 성공했어 강의가. 보이게도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여기까지 이해했나? 그러면 처분행위는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법조문에 권한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존행위와 이용행위만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 근데 보존행위는 제한 있는 것이야 제한 없는 것이야? 제한 없이 할 수 있고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는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농지를 택지로 바꾸는 건 안 된다는 거야. 계량행위. 다시 한번 농지를 전으로 바꾸면 안 된다 그런 얘기야. 전을 답으로. 이런 걸 계량행위라고 그래. 그럼 부업을 계량하는 것은 할 수 있어 없어? 부업을 계량하게 딸딸이 아저씨 불러다가 계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업 계량하는 사람들 동네에 딸딸이 끌고 다니잖아. 경운기에다가 오토바이 씩 끌고 오잖아. 니아카에다가. 그리고 거기다가 펌프 하나 들고 와서 발동기 들고 와서 하잖아. 이런 것들. 자, 여기 됐지? 두 번째는 권한이 정해진 경우에는 이게 시험 물어보는데 갑이 을에게 매매계약을 하도록 대리권 주었다면 권한이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정해진 경우에는 매매계약과 그 계약의 이행수단을 하라는 거예요. 범위. 지금 대리권 배워 범위를 배워. 매각을 할 수 있는 대리권과 그것의 범위. 그래서
토지를 매각하도록 대리권 주었다는 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요거에 이제 시험에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 105페이지에 메모해. 105페이지 맨 위에 빈칸에다 메모 위로 올라가서. 자, 별표. 권한을 정한 경우. 권한을 정한 경우, 정하지 않은 경우. 시험은 대리권의 권한이 명확한 경우 이렇게 나와. 권한이 명확한 경우,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럼 권한을 정한 경우에는 쉬워. 권한을 정한 경우에는 봐라. 명확하게 권한을 정한 경우 해석상의 범위인데 첫째, 메모의 첫째. 이거 또 쓰는 거야. 위임받은 의사표시와 위임받은 제일 중요한 게 두 개요, 한 개요. 한 개만 하는 거예요. 의사표시, 대리인이 의사표시. 위임받은 한 개의 의사표시와 두 개, 한 개, 한 개의 의사표시와 그럼 한 개의 의사표시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고. 한 개의 의사표시와 그 계약의 무슨 이행수단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계약의 이행수단은 가능해. 매매계약 체결해달라 그러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이행하는 수단은 가능해. 등기를 해주고 돈을 받는 것 그런 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위임받은 한 개의 의사표시 그것만 해야 되겠어. 또 다른 의사표시도 해야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다 보면 이제 봐. 또 메모해봐. 위임받은 의사표시 이외의 또 다른 의사표시는 안 된다. 이게 밑에 판례야. 위임받은 의사표시 이외의 또 다른 의사표시는 안 된다. 이게 밑에 판례라고 그때 쭉 나와 있는 게. 되겠나? 그러니까 쉬워. 네가 토지를 팔아달라 그랬으면 구호 행위만 해야지. 토지 매매계약도 체결하고 또 그것을 나중에 토지 매매계약도 체결하고 나중에 계약을 해지한다든가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대리인이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주었을 때 권한을 수여받은 의사표시만 하는 거고 또 다른 의사표시는 된다 안 된다. 그것만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밑줄 그어보자. 1번 자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그래서 거기다 밑줄 그어봐. 2번 두 번째 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은 그 매매의 이행수단은 가능하므로 돈을 받을 자격은 있어 없어요? 그것이 범위 그러는 거예요. 범위.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봐. 네가 매매계약도 체결하고 계약도 이행하라 그랬으면 매매계약도 체결하고 계약도 이행하라 그랬으면 매매계약도 체결하고 네가 등기까지 해줘라. 그때 등기해줄 때는 돈 받고 해주는 거 아니야. 근데 등기해줄 때 잔금을 받아야 되는데 잔금을 상대방 매수인이 늦게 준다고 그러면 그럼 며칠 잔금 지급기일을 며칠 연기해줄 권한은 있겠어 없겠어? 뭐 그런 거 물어본다고. 포괄적으로 요거 밑줄 그으셔. 두 번째 1번에 이 책이 우리 박문각 책이 참 좋은 게 그것만 포괄적으로 보라고 그런 거 밑줄 그어 놓으면 그런 거 읽으라는 거예요. 자, 나봐.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에게는 잔금 지급 기일을 연기할 권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잔금 지급 기일을 연기할 권한도 있다. 그런데 동영상 듣는 사람들이 자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은 잔금 지급 기일을 연기할 권한은 그러면 이제 나는 가만히 있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있다 그러거든. 그렇지 그러면 저 새끼 있다는 얘기요 없다는 얘기요? 동영상만 듣는 사람은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동영상 듣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여기 책에 있으니까 책을 보면서 들어보시면 돼요. 누가 봐보면서 이거 테이프 들으라고 그랬어. 봐보면서 들으니까 명확하지 않대. 아, 그 책에 있는 놈을 뭐하러 또 언급해.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봐. 자, 거기에 동그라미 2번 봤더니 하나, 둘, 셋, 네 번을 봐. 네 번째 줄.
계약을 대리하여 체결 밑줄 것이요. 계약을 대리하여 체결. 동그라미 2번의 네 번째 줄. 계약을 대리하여 체결. 즉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 얘기야. 그럼 거기다 밑줄 것이고 대리권 소멸 이렇게 써버려.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제는 위임받은 의사표시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제는 대리권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어? 이해 갔나? 그러면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 이제 여기 잘 봐. 여기서 계약, 이제 여러분들 틀리게 나오는 게 계약 체결 메모해. 거기다가 맨 위에다가 계약 체결 전과 후를 따져서 계약 체결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의사,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야. 상대방의 청약을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계약 체결 전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은 있겠어, 없겠어? 있어. 이렇게 수령할 권한 있음, 이렇게. 근데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는 대리권이 없어져 버린 거야. 이제 체결했으니까. 그때는 상대방 의사를 수령할 권한은 있어, 없어? 없다. 이렇게 두 가지 비교하는 거예요. 아따,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 있는 것이 없는 것이야. 결론은 체결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계약이 성립이 되지. 그때는 있고 체결한 후에는 있음, 없음? 없음. 여기 봐라. 계약 체결 후. 계약 체결해버렸다면 대리권 없어졌다고. 그러므로 그 계약에 대하여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은 없다. 그런데 체결하기 전에는 있었어, 없었어요? 그 정도 아시면 돼. 넘겨 이제. 106페이지에 맨 위에 보존행위, 이용행위,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합해서 메모 보셔봐.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합해서 무슨 행위라고 불러요? 이것을 관리행위다 이렇게 했는데요. 관리행위. 그리고 아까 처분행위라는 것은 없었잖아. 아까 118조의 권한을 정하지 않는 경우 처분행위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지?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4번에 처분행위 나오지? 그러면 처분행위가 바로 해놓고 오른쪽에 메모에 이왕에 써놓은 거. 처분행위가 무슨 행위냐면 설량. 처분행위가 뭐요? 설정 양도를 처분행위라고 앞에서 배워왔잖아.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설정 양도는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 됐나? 자, 대리권이 있어야 지금 뭘 배우냐면 대리권이 있냐 없냐 지금 그거 배우고 있어. 근데 대리권을 주기는 주었는데 권한을 정한 경우도 있고 안 정한 경우도 있어. 그럼 권한을 안 정했는데 대리인 요 친구가 매매해버렸다면 그거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 처분권이 없으니까. 권한을 안 정했는데 임대했다면 그것은 무엇이 돼? 유효. 대리권이 있는 거니까. 지금 그거 배우고 있어. 동의해? 두 번째는 그럼 갑이 토지를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수여했어. 그러면 토지를 매각해달라. 그러면 이 토지를 이 을이병과 매매할 때에 얼마에 팔 것인가 또는 누구에게 팔 것인가라는 그런 의사를 정해서 표시할 텐데 이 갑이 본인이 대리인에게 토지를 매각해달라고 대리권 주었을 때 얼마에 팔 것인가의 의사를 본인이 정하는 게 아니고 대리인이 정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 의사표시를 배우는데 민법은 대리 배운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의사표시 배운다니까. 지금 의사를 정할 때 술 먹었으면 무효 그거 배워. 근데 대리인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부탁했을 때 의사를 누가 정하냐면 대리인이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정한 게 대리인이 제정신이어야 돼? 술 먹어야 돼? 만약에 대리인이 제정신이 아니고 술 먹었다면 무효요 이게. 지금 그거 배우고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대리인이 제정신이어야 된다. 지금 그거 배우는데 그러면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했을 때 누구에게 팔 것인가도 대리인이 정해. 그래서 대리인이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했더니 계약서를 봤더니 매도인 갑, 매수인 을 이렇게 쓴 거야. 지금
대리행 이럴 때는 본인 이름으로 하거든. 매도인이 본인이라고 했지, 지금. 오케이? 근데 매수인은 누가 되었어? 대리인 지가 계약을 했잖아. 자기 이름으로. 거기 한번 읽어봐요. 4번에. 다이아몬드 4번에 한번 읽어보면 다 자기 계약. 쌍방 대리. 다시 한번 읽어본다. 시작. 나봐. 그 말이 뭐냐면 본인이 대리인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했을 때 누구에게 팔 것인가를 대리인이 정한다니까. 상대방을 누구로 올 것인가. 매수인을 누구로 올 것인가를 대리인이 정해. 그럼 매수인을 대리인 자기로 정할 수도 있겠어 없겠어? 그걸 자기 계약이야. 그러면 자기 계약 해버리면 얼마에 팔 것인가를 대리인이 정할 텐데 의사표시를 하는데 의사를 누가 정한다고 그랬어? 본인이 정해, 대리인이 정해. 그러니까 대리인이 사기당했다면 하자 있는 거예요. 지금 의사를 정할 때. 그러니까 대리인이 의사를 정하는데 상대방을 누구로 올 것인가 얼마에 팔 것인가를 대리인이 정하다 보니까 대리인 지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면 가격을 높게 잡겠어? 낮게 잡겠어? 그래서 자기 계약은 안 된다 그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 대리인에게는 자기가 계약을 할 대리권이 있음 없음? 그거 배운다니까. 쌍방을 대리할 권한은 없어. 쌍방을 대리한다면 요 사람도 대리하고 요 사람도 대리하고 매도인 갑의 대리인 을, 매수인 병의 대리인 을. 그럼 매매대금은 자기가 정하잖아. 그럼 요놈이 콧구멍이 이쁘니까 더 싸게 줘버리면 본인이 피해가 있잖아. 이런 거 생기게 왜 저래 해가지고 막걸리 한 잔 얻어먹었으면 막걸리 얻어먹은 사람 편 들어버린다고. 이렇게 노래방 한번 갔더니 아싸 씨 고랑나비 나와버리면 그 사람 편 들어버리잖아. 그러므로 쌍방 대리를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 여러분들이 중개사법에서 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돼 있어. 알아들어? 그럼 공인중개사가 직접 의뢰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이야. 하나 써놔봐. 거기다가 여러분 자기계약 왼쪽에다 메모. 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 중개사가 누구와?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요게 자기계약이요. 또는 자기계약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물론 이건 자기계약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직접 거래하는 것은 요건 단속규정 위반이라고. 효력규정 위반, 단속규정 위반. 물론 이건 자기계약은 아니다. 원래 본인이, 고객이 우리가 중개사에게 토지를 팔아다 의뢰하면 지가 매수인이 되면 안 돼. 그렇다고 이거 자기계약은 아니야 지금. 왜냐하면 중개사는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다. 중개사는 대리인이 아니요. 중개사 지가 의사를 정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의뢰인과 직접 거래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도 꼭 일종의 자기계약과 비슷해. 그러면 직접 거래하면 유효요 무효요? 유효라니까. 이거 단속규정 위반이니까 유효요. 우리 총칙에서 강행법규에서 단속규정도 있었고 효력규정도 있었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속규정에 반하면 유효. 그리고 들키면 처벌받는 거예요. 들키면 처벌받는다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우리 뭘 배우고 있냐면 대리권 있냐 없냐 배우고 있는데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자기가 매수인이 되어서 직접 계약을 하면 돼 안 돼? 안 돼. 쌍방 대리권도 없다 그 말이야. 만약에 쌍방 대리 했으면 무권 대리요 지금. 자기와 계약을 했다면 무슨 대리? 무권 대리. 그러면 무효가 돼버려. 설득돼? 그래서 107페이지에 뭐 허용되는 경우 그런 것들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일단 자기계약이 뭔지만 이해하시고 자기계약 했다면 무효요 유효요? 무효. 왜? 무권 대리니까. 자기계약 할 수 있는 대리권이 없다니까 지방. 쌍방 대리 했으면 무효 무권 대리인 게 설득돼? 나중에 또 물어보지 말고 넉놓고 있지 말고 표정 보면 여러분들이 새끼 이제 2번 3번 들으면 있잖아. 재수생들 말이야.
다 아는 것이네? 다 들어봤지. 근데 여러분들 분별력이 생겨야 되는 거. 어째서 자기 계약이 금지되어 있는가 이걸 알아야 돼. 어째서 자기 계약이 금지되어 있냐면 따른다. 의사를 대리인이 정함으로. 포인트가 그거야. 의사를 대리인이 정하기 때문에 자기 계약 쌍방대는 안 된다. 이런 것들. 이유가 있어. 그래서 법리라고 해. 법리. 그 다음에 2번에 공동대리가 있어. 공동대리. 여러분들 을이 미성년자요.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땅이 있어. 미성년자. 뭐 한 12세라고 봐. 그럼 미성년자 땅을 팔 때는 법정 대리가 있거든. 법으로 정해진 대리. 그럼 법으로 정해진 대리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와 모가 공동으로 대리해. 부와 모가 뭐? 공동으로 대리. 그런데 미성년자 땅을 팔아야 되는 경우 남편은 강사이고 어머니는 집에서 놀아. 그럼 이거 팔 때 집사람이 그 땅 팔아야 되는데 내가 가서 팔게.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그러면 당신 여자 혼자 정하는 거예요? 상의해서 정하는 거예요? 학원 보낼 때도 상의해? 안타나다 혼자 저질러도 돼. 엄마 혼자. 남자들이 뭐라고 그러면 당신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요즘에 자꾸 문제가 되는 게 무슨 뭐 남녀 평등주의 막 그러잖아. 남녀 평등해. 평등하지 않아. 남녀 평등을 지금 여러분 뭐 페미니즘 막 하잖아. 그런 거 주장하는 이유는 남자들 병신들 속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성이 훨씬 우월한지위에 있어. 호주제도 없애버리고 우월한지위에 있는데 막 남녀 평등 주장하면 남자들 병신들이 우리가 좀 위에 있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사실은 아주 나약한 지위에 있음에도 여성 단체나 여성들이 주장하잖아. 그러면 남자들이 그래도 남 잘은 모르겠지만 남자가 좀 우월하구만. 주먹으로 한 방 쳐버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이 남자들 병신들이요 이게. 어디가 평등하냐고 지금. 그래서 20대 남자들을 보호해주자 있잖아. 이 한간에서는 갈라치기라고 뭐라고 하지만 20대 남자들을 좋아하잖아 지금. 이준석이 말해. 이대남 보호해주자. 뭐 군대도 가면 200만 원 준다. 이거 좋잖아 지금. 근데 노인들 뭐 좀 더 주자 그러면 세금 걷어서 왜 그거 주냐고 또 젊은 애들은 그래. 나중에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데. 나중에 우리 20대들이 부담해야 되니까 그것은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해. 지게 준다고 그랬더니 와.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각각의 사고마다 달라져 있어. 참 이상하잖아 나라가 지금. 어느 것이 정답이다 얘기할 수는 없어 지금. 60대 할아버지들 좀 더 주자고 그랬더니 죽어야지 뭐하나 줘. 그러잖아 젊은 애들은. 그래서 자기들도 젊은 60대가 될 거 아니야. 60대에게 주자고 그랬더니 야 그 세금 퍼주기 하면 나중에 우리가 세금 돈 내서 갚아야 되는데 그거 안 된다. 200만 원 준다고 그랬더니 치우. 어쨌든 간에 이 미성년자 땅을 팔아야 될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두 사람이 공동대리야. 공동대리라고 하는 것은 의사를 정할 때 신중하게 하도록 어떤 제도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대리 밑에 119조 봤더니 제목을 봐. 119조 제목 무슨 대리? 다시 시작. 그러니까 대리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이거 봐라.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는 법정 대리야 지금. 무슨 대리? 그러니까 법정 대리는 공동 대리다 그 말이고 공동 대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의사를 공동으로 정해야 돼. 의사를 다시 해. 공동 대리는 혼자 해야 돼. 의사를 공동으로 정해야 돼. 공동 대리는 그래. 근데 갑이 토지를 봐. A에게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고 B에게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갑이 토지를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 사람은 여러 사람이잖아. 그럼 여러 사람인 경우 이 사람들이 공동으로 의사를 정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돼. 그래서 대리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공동 대리도 있고 각자 해도 되는 경우 있는데 법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공동으로 해야 돼. 근데 임의 대리의 경우에는 본인이 특별하게 너네들 잘 타협해서 의사를 정하라 라고 하지 않는 한 각자가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각자가 해도. 한번 읽어본다.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시작. 그 동그라미 쳐 수각 이렇게. 수각. 자,
여기다 대입해야 돼.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각자가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는 유효이다. 맞아 틀려. 근데 잘 봐. 우리는 대리인 여러 사람인 경우 전원이 의사를 정해야 돼. 각자가 의사를 정해도 돼. 각자가 의사를 정해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계약의 유효 무효 배운다니까 지금. 알아들었나? 그러니까 각자가 대리권 행사해도 그 행위는 뭐다? 유효. 그럼 대리권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리권의 제한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 지금 대리권 있냐 없냐 그것만 봐. 대리인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수인이 의사를 정해야 돼. 각자가 정해도 돼. 지금 대리인이 지금 뭘 배우냐면 대리인이 의사를 정해서 뭐해? 출시. 의사를 정하는 단계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의사를 정할 때 대리 여러 사람이면 혼자 정해. 각 전원이 결정을 해야 돼. 여러 사람인 경우 원칙이. 각자. 공동 대리의 경우에는 혼자 정해야 돼. 전원이 타협해야 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공동 대리라는 말이 나오면 전원이 의사를 정해야 되고 그런 말이 없고 그냥 대리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각자가 의사를 정해도 그것은 유권 대리다 그런 뜻이야. 한 장 넘겨요. 그 다음에 108페이지에 대리권 남용이 나오네. 지금 대리권 남용은 유권 대리냐 무권 대리냐 시방 그거 배우고 있는 거야. 그럼 대리권 남용은 뭐냐면 자, 밑줄 보시오. 자 108페이지에 대리권 남용이란 밑줄 보시오. 권한 내에서 이렇게 밑줄 보시오. 교회에 갔을 때 목사님이 설교하잖아. 그러면 그 성도들이 졸잖아. 졸아. 그럼 목사님은 기분이 좋다고. 아, 내 설교가 먹혀서 성도들이 조는 걸 보니까 은혜 받았구나 이렇게. 근데 강의할 때 졸잖아. 그러면 쉬는 시간에는 막 열심히 하려고는 열의가 있어. 그래서 강의 시간에 졸면 체력이 약해진 거 아니야. 체력이 약해져서 운동을 하셔. 여러분들이 외상, 체력이 약해지거나 이런 것들은 운동으로 다 나을 수 있다고, 이렇게. 밥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이런 게. 그리고 더 드려야 되겠다고, 뭐 홍삼 좀 먹거나 그래. 자,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는 낱말을 듣는데 지금, 어디 봐.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봐라. 이 말을 우리가 읽었을 때,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는 용어를 읽었을 때 이 말이 우리들에게 전달해주는 의미는 대리인이 권한을 넘은 것이요, 권한을 넘지 않은 것이야. 시사해주는 말은 우리가 넘은 것처럼 보이잖아. 거기서 함정이라고. 권한 내에서 이렇게 밑줄 그으셔. 알았나? 지금 어디였냐면 108페이지야. 근데 왜 밑줄을 여러 대 쫙 그어놨어? 권한 내에서만 하라고 그랬더니. 권한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 문제. 대리권의 남용이란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한 행위를 말한다. 맞아, 틀려. 대리권 남용이란 권한 내에서 이렇게 되잖아. 이게 그거 주의하셔야 돼. 그러면,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각해달라고 대리권 주었다면 을은 매매계약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이 돈을 주면 돈을 받아올 수 있는 자격도 있었어 없었어? 그래서 지금 돈을 받아오면 그걸 본인 가져다 줘야 돼. 자기가 영종도 카지노 가야 돼. 가져다 줘야지. 근데 영종도 카지노 갈 생각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를 대리권 남용이라고 해. 그러므로 본인이 시킨 일을 하는데 본인이 시킨 매매 계약을 하는데 누구 이익을 위해서냐면 생각이 짱구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해. 대리인 자기 이익을 위해서해. 그래, 대리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본인이 시킨 일을 하는 경우를 대리권 남용이라고 그래. 그러므로 상대방이 봤을 때는 위임장에 토지를 매각해달라, 위임장에 수임인 해놓고 권한은 토지 매도했음을 상대방이 보니까 을이 매각할 대리권이 있었잖아. 근데 이놈이 돈을 받으면 영종도 갈 것인가의 여부는 상대방이 알 필요 없지. 그래서 일단 대리권 남용이 나오면 유효다 이렇게 아셔야 돼. 대리권 남용은 일단 유권 대리여 무권 대리여 대리권 남용은
유권 대리지, 유권 대리야. 근데 상대방이 대리인이 영종도 갈 것이라는 사실을, 자, 다시 여기서 나왔다라 상대방을 보호해 줄 필요 없다. 어느 경우? 상알수. 상알수의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그런 뜻이야, 무효가 돼. 그래서 읽어보자고. 자, 양가를 2번에, 동그라미 1번, 대리 권한 내에서 행위를 한 경우이므로 본인에게 손해가 생기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진다. 잡아.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 있는 행위요, 없는 행위요? 그러니까 대리권 남용은 유효야. 유효. 근데 상대방이 다 같이 상대방이. 자, 밑줄을 그러나 해놓고 상대방에다 상 동그라미, 알았거나의 알 동그라미, 알 수 있을 경우에 수 동그라미 쳐놓고 본인에 대한 효과가 없다고 그랬지? 그래서 무효다 그러잖아. 그래서 대리권 남용은 뭐 본인에 대한 효력이 없다. 무효 이렇게. 정리. 대리권 남용은 유효요, 무효요, 원칙이. 우리는 유효, 무효 알려 결론이 이거거든. 대리인이 상대방과 거래했을 때 그 행위가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면 유효, 본인에게 효력이 안 미치면 무효, 대리권 남용은 유효, 상할수이면 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의해? 그 다음에 109페이지에 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있어. 소멸사유. 그래서 대리권의 소멸사유에 그냥 조문 읽어보면 돼. 그래서 대리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간다. 거기에 대리권 소멸사유 1호가 다 같이 본사. 거기다 동그라미 쳐. 대리권은 소멸사유. 본인이 죽어버리면 권리, 의무, 귀속의 주체가 없잖아.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대리행위를 했어도 본인이 죽어버렸다면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대리인에게, 본인에게는 권리 능력이 있지 않나 배웠던 거예요. 권리 능력 이렇게. 그래서 본인이 죽어버리면 대리권 존재한다 안 한다. 대리권 자체가 없어졌잖아. 나중에 대리인이 행사하더라도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까. 자, 여러분들 두 번째는 대리인에다가 대사 동그라미 쳐. 대리인에다가 뭐라고? 대사, 그 다음에 성파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셔. 성파. 그래서 1호에다가 대리권 소멸사유 1호에다가 본사. 그 다음에 대리인에게는 대리인은 대 동그라미 쳐놓고 사 동그라미, 성 동그라미, 파 동그라미. 대사, 성파. 근데 여기서 야, 나는 이따 독서실 가서 자세히 동영상 한번 보고 해야지. 그러지 말고 여기서 끝내버려. 우리는 대리인이 본인이 직접 거래할 때는 제한능력자가 아니어야 된다고 그랬어. 근데 제한능력자에는 이거 봐요. 미PP, 같이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 모르면 급수가 어디요? 피한정이요, 피성년이야. 피성년 급수. 분별력이 없다고. 사무처리 능력이 없어. 근데 사무처리 능력이 조금 부족하면 피한정 후견인. 급수가. 그러니까는 피성년 후견인은 그야말로 다 바동이. 동네 바보를 피성년 후견이라고 그러고, 그거보다 급수가 조금 높으면 피한정 후견이라고 그래. 이 사람은 피성년 후견인은 의사 능력이 없다고 보면 돼. 따라서 대리권 소멸할 때, 갑이 을에게 대리권 줄 때는 멀쩡한 놈이었는데, 이 친구가 피성년 후견이 된 경우요, 피한정 후견이 된 경우야. 여기가 되면 대리권 없어졌으니까 여기하고만 구별해 놓으면 돼. 대리인이 피한정 후견인이 되면 대리권 소멸하다고 하면 틀려. 그래서 다시 한번 대사, 성파. 이 성자이다. 동그라미 처음에 성자. 성이 뭐예요 여기서? 한정이야. 성년 후견인의 계시야. 그러면 성년 후견의 계시가 되면 대리인에게 법정 대리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인이 피성년 후견인이 되는 것이야. 다시 한번 피성년 후견인. 후견인이 생겼다. 피성년 후견인. 그러니까 대리인이 피성년 후견인이 되면 대리권이 소멸해버리던가 대리인에게 피성년 후견이 생긴 거랑 같은 뜻이야. 대리인에게 피성년 후견이 생기면 대리인을 피성년 후견이다 이렇게 표시해. 그러면 여기서 연병은 누가 피성년 후견이냐? 몰라도 돼. 그냥 성자 들어가면 대리권 소멸한다 아십니까? 어디 봐.
요 친구가 능력자였어. 근데 여기에 이 사람이 또라이라고 법정 대리인이 생겼어. 알아들었나? 그럼 법정 대리인이 피성년 후견인이요? 대리인이 피성년 후견이냐? 법정 대리는 그냥 법정 대리인이요. 이놈을 또 피성년 후견이라고 붙이고 싶어? 이 사람이 피성년 후견이 된다 그런 거야. 대리인이 피성년 후견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 에이씨 어떤 놈이 바동인지 모르겠지? 그 구별을 필요 없어. 그냥 성자만 구별하고 성자가 되면 대리꾼 소멸하고 한자가 되면 대리꾼 소멸하지? 이렇게만 외우면 되니까. 동의해? 그 다음에 128조의 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소유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 이외에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돼. 그러면 갑이 을에게 위임계약에서 대리권 주었을 때 그 위임계약이 끝나면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얘기가 종료에다가 동그라미 미쳐. 종료에다가. 그 다음에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전에 숙권행위를 철회했어. 여기 숙권행위를 야 너 대리권 준 거 없었던 것을 다 철회해버리면 대리권 없어진다는 거야. 근데 이 숙권행위는 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 속에 숙권행위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위임계약 속에 대리권 수행위가 들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이야. 그러면 위임계약만 없앨 수도 있고 숙권행위만 따로 없앨 수도 있다. 그런 뜻이야 이게. 그래서 위임계약이 종료가 되면 대리권 소멸한다. 근데 위임계약은 그대로 놔두고 대리권은 없앨 수도 있다. 그런 뜻이야 이게. 그래서 다 같이 종철. 그러면 임의 대리권의 특별한 소멸 사유를 골라라 그러면 종철이 골라야 돼. 법정 대리와 공통된 소멸 사유는 법정 대리와 임의 대리의 공통된 소멸 사유는 6가지가 있지만 임의 대리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소멸 사유는 종철이. 자, 이제 한번 여러분들 대리권의 소멸. 본사, 대사성파, 종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대리권 있냐 없냐 요거 배웠던 것이야. 그럼 쉬었다가 대리행위가 성립이 되겠지? 이제 요거 배우자. 쉬었다 합시다.